대통령님께서는 역대 대통령께서 하지 않으신 도어 스태핑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국민하고 소통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답변 논란이라든가 아니면 태도 때문에 조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좀 심경이 어떠셨는지 그런 지적을 받았을 때, 그리고 또 최근에 조금 변화를 주고 계신데 이걸 앞으로 계속 하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 하면은 그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용산으로 왔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춘추관으로 별도의 건물에 있었지만 저와 우리 참모들이 함께 근무하는 이곳 1층에 여러분들의 기자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입니다. 제가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그 도어 스태핑 때문에 지지가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그리고 새로운 그 소통하는 국민들께 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그런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게 있어도 계속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고 또 미흡한 점들이 개선돼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한 달째 달라진 점은 출근길 풍경입니다. 출근길 도어 스태핑은 총 13차례 이어졌습니다. 대화를 먼저 시작하기도 하고요. 우리 기자분들 만나니까 아침 인사를 뭐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침 식사도 잘 하셨습니까?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사안도 답변했습니다. 저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하지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오면서 수차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 달간 국민들의 평가는 어떨까? 현재 윤 대통령이 일을 잘하고 있다 53%, 잘 못하고 있다가 33%였습니다. 한 달 사이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선 잘한다의 이유로 국방안보와 소통, 집무실 이전 등을 꼽았고, 잘 못한다고 보는 이유론 인사 문제를 가장 많이 언급한 가운데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취임 후 단기간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이웃한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앞으로 한중 관계 설정은 큰 과제로 꼽힙니다. 인사 편향 논란은 뼈아픈 대목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요직에만 검찰 출신 15명, 한동훈 법무장관을 시작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 분야까지 대거 검찰 출신을 배치하면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전 정권과 비교하며 인사 정당성을 주장한 건 논란이 됐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민생 문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연금, 교육개혁을 비롯해 고물가 대책 마련은 이제 시작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없이 출근했습니다. 오전 9시쯤 예정이었는데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대통령실 기자단 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 감염 우려가 커졌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자실에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다고 공지하며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분리돼 있지 않아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경호처와 국정상황실이 기자실 폐쇄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전날 도어 스태핑을 자율 취재에서 풀단 취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풀단은 소수의 취재진이 대표로 가는 방식인데 이마저 취소한 겁니다. 야당에선 코로나 확산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 민감한 현안에 답하기 부담스러워 도어 스태핑을 잠정 중단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요. 실언들이
지지율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정제된 방식으로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는 게 솔직하지.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민이 많았지만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기로 했다며 확대 해석엔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도어 스태핑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대변인실 브리핑을 서면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일정도 풀단 취재를 최소화하고 전속 직원을 통해 사진 등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고려한 선제 조치라지만 소통 창구가 좁아지는 건 불가피합니다. 도어 스태핑은 코로나 확산세가 가라앉으면 재개할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용산 청사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재진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평소보다 10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요청하자 윤 대통령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기조도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민들의 민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즉석에서 질의응답이 오가면서 도어 스태핑은 중단된 지 하루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거야 하나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괜찮아지면 요 앞에다가 며칠 있다가 칩시다. 전날 대통령실은 기자실에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어 도어 스태핑을 잠시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소수의 기자가 참여하는 풀 취재도 취소할 만큼 방역을 강조했는데 정작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 응하면서 대통령실은 머쓱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실무진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즉석에서 질문에 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비판 여론을 의식해 다시 시작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도어 스태핑 중단에 따른 비판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지만 하루 만에 뒤집을 것이면 굳이 잠정 중단을 발표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도어 스태핑이 공식 재개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윤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을 무시할 수 없어서 간단히 답한 것이고 그만큼 도어 스태핑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식 도어 스태핑은 코로나 상황이 가라앉으면 재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 바로 도어 스태핑 출근길 약식 질의응답이죠. 이태원 참사 이후 열 하루 만이었던 지난 10일에 이렇게 도어 스태핑이 있었고요. 해외 순방을 마치고 후에 다시 8일 만인 오늘 윤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기자 탑승을 배제한 것에 대해서 작심한 듯 입을 열었는데요. 선택적 언론관 아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언론과 국민들의 비판에는 마음이 열려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만 MBC의 보도는 가짜 뉴스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저는 바라고요. 다만 MBC에 대한 그 전용기 탑승 배제는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네, MBC 기자를 배제한 건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다라고까지 말을 한 건데요. 헌법에는 국가 안보와 동맹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시한 부분은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조항은 이렇게 있죠. 지난 UN 총회 연설에서만 자유를 21번 외쳤던 윤 대통령, 오늘은 이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라면서도 책임의 중요성을 더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독립기관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 그러니까 MBC를 콕 집어서 악의적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현장에 있던 MBC 기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악의적이라는 언급, 아마도 지난 해외 순방 당시에 논란이 됐던 이 비속어 발언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른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공방입니다. 이 MBC 기자는 뭐가 악의적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네, 윤 대통령이 이렇게 도어 스태핑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대통령실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나섰습니다. 기자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비서관 역시 YTN 기자 출신입니다. 그래서 MBC 기자가 기자 출신이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맞받았고 또 질문도 못하느냐 반박을 했는데 결국은 큰 소리를 내는 언쟁으로 번졌습니다. 반말하지 말라, 말꼬리 잡지 말라, 군사 독재 정권이냐 이런 험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아니 뭐가 가짜 뉴스예요? 뭐가 가짜 뉴스예요? 아니 그럼 질문도 못 해요? 질문하라고 단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말씀하실 거 끝났잖아. 그렇게 했다가 반말하지 마세요. 아니 말꼬리 잡지 마세요. 그렇게. 말꼬리를 누가 잡아요? 질문 질딱 끝났는데 말꼬리를 대관이 잡았잖아요. 아직도 이해는 못.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정말. 그럼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지어낸 거예요? 영상이 있는데 왜 그걸 부정해요?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 공개석상에서 뭐가 악의적이라고 하는 거냐고요? 저희가 뭘 조작했다는 거예요? 네 몰라요. 증거를 내놔요 그러면. 분석하고 있다면서 증거를 내놓으라고요. 내놓지 못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문제. 아직도? 그럼 뭐 지금 무슨 군사정권이에요? 이거 아직도라뇨? 아니 군사정권 왜 군사정권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독재적으로 할 게 어딨어요? 이런 편협한 언론관이 문제인 거예요 대통령실에. 네, 이렇게 한바탕 소란이 벌어진 지 1시간여 만에요. 대통령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인데요. 무엇이 악의적이냐라는 MBC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습니다. 10가지 이유를 들면서 반박을 했는데 이 서면 브리핑 전문을 읽어봤더니 악의라는 단어가 12번 등장합니다. 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공방부터요. 과거 MBC의 광우병 관련 보도 그리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집회 때 딱 보니 100만 명이라고 했던 일까지 문제를 삼았습니다. 첫째,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둘째,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 국회 앞에 미국이란 말을 괄호 안에 넣어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을 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MBC에 대한 비판의 수위 끌어올릴 대로 올린 상태입니다. MBC에 광고를 하고 있는 대기업까지 문제 삼는 발언이 당 지도부에서 나왔는데요. 특정 기업을 콕 집기도 했습니다. MBC의 각종 프로그램은 유력 대기업의 광고로 도배가 되고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자 국민의 기업인 삼성과 여러 기업들이 MBC에 광고로 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역설합니다. 네, 여기서 여당 국회 가방이 간사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박성중 의원인데요. 민주당 계열 정부에서도 언론 통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기자실을 폐쇄했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에 특정 언론을 취재해서 배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언급 끝에 이건 MBC에 대한 무언의 압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정방송위를 포기한 방송사, 또 국위까지 해치는 방송사에 대해서 뭐 이 광고 주고 안 주고는 기업의 자유겠지만은 한번 언급은 할 필요가 있다. 뭐 저희들이라고 광고를 완전히 끊겠다 그런 차원이겠습니까? 이제 더 공영방송을 하라 이런 차원의 하나의 어떤 무건의 어떤 압력이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악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 MBC가 아니라 윤 대통령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기업의 언론 광고까지 문제를 삼는 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민주당의 언론자유특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1970년대에 중앙정보부도 은밀하게 광고주들을 불러서 광고 취소를 압박했던 게 바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 공개적으로 광고를 통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간 느낌입니다.
중앙정보부조차 은밀하게 했던 이 광고 탄압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기업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이렇게 대놓고 광고 오더를 내리는 것입니까? 네, 윤 대통령은요, MBC 기자를 전용기에서 배제했을 뿐 아니라 특정 언론사의 기자들을 따로 전용기에서 불러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죠. 이게 언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 오늘 이 질문을 받고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제가 뭐 취재에 응한 것도 아니고. 자, 또 공적인 공간이었는데요. 또 없으십니까? 네, 고민정 최고위원은요,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정부의 참 놀라움은 너무 모든 걸 대놓고 해서 우리를 참 놀랍게 하죠. 전용기에서 기자 2사람만 부른 것도요. 다 보고 있는데 부른 거잖아요. 몰래 부른 것도 아니고. 이걸 용기 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해야 되나. 대통령실은 오늘 아침 출입기자단에 도어 스태핑, 즉 약식 회견을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 방안 없이 지속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불미스러운 사태란 사흘 전 약식 회견 당시 MBC 취재진과 대통령실 참모 사이 일어난 공개 설전을 뜻합니다.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하시오가 아니라 보도를 잘하세요. 내부적으론 사실상 중단 사태가 장기화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MBC 취재진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으로 약식 회견을 재개하긴 어려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약식 회견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중요한 이유라고도 강조해왔습니다. 제가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잠정 중단이라곤 해도 당초 취지 설명과는 달라진 셈입니다. 게다가 지난 주말 사이 대통령실 청사 1층 현관엔 불투명한 대형 가림막도 설치됐습니다. 현관을 오가는 윤 대통령과 참모들에 대한 취재가 원천 차단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언론 친화적인 열린 대통령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1층에 프레스 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한 가림막이라며 약식 회견과는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지 하루 만에 약식 회견이 중단되면서 가림막 역시 사실상 언론의 접근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연입니다.